안녕하세요. 장외주식사관학교의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이제 입추를 지나서 슬슬 가을이 오고 있죠. 아침과 저녁으로는 참 추운데요.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건강관리 대비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식 공부 철저히 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입니다. 함께할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한국장외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SK바이오팜으로 오늘 들고 왔는데 먼저 종목 소개부터 해봐야겠죠. 네, 그렇죠. 네, 기업 하면은 이 SK바이오팜은 SK 계열사죠. 네, 조정우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고 설립은 2011년 4월에 됐습니다. 업종을 살펴보면 신약, 의약 중간체, 항생 물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의학이나 약학 연구를 하는 개발 업체네요. 네, 또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10억 9,873만, 그래서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매출액이 산정이 되고 자본금은 250억 원, 액면가는 500원으로 시작을 했네요. 총 주식수는 약 5천만 주라고 하는데요. 뭐 어떤 종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SK바이오팜 우리가 쉽게 말하면 SK의 그 100% 자회사입니다. 자회사로 했고 신약 개발을 위해 출범했으며 1993년부터 신약 개발 연구 개발을 착수를 했고요. 이후 2007년도에 SK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전환된 이후에 SK 주사나 라이프 사이언스 부분이 되다가 다시 2011년 4월에 SK에서 물적 분할된 후 독립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입니다. 오직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FDA 임상 시험 승인을 획득한 바 있는 회사로서 무엇보다도 지난 2025년간 최태원 S그룹 회장이죠. 회장으로부터 각별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집중해야 될 회사인 것 같은데요. 이 SK바이오팜에서 목표로 뇌전증 신약 허가를 잡고 있다.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뭐 상장할 때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일단은 SK바이오팜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주관사 선정을 해야겠죠. 현재 그 대표적인 주관사 선정은 NHN 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드바이저들, 기업의 어드바이저들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법률적 또 김행장, 이 법률 자문까지 붙을 정도로 IPO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바이오 시장이 썩 좋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통 우리가 7, 8월 달, 우리가 또는 8, 9월 달로 상장 심사를 청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구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이 애들 내전증 치료제죠. 일명 우리가 보면 애들은 뭐 간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전증 치료제는 세노메이트 판매 허가 승인이 아마 조만간에 날 것 같습니다. 이 승인을 보고 심사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종목이 신라젠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신라젠에서는 임상 상상까지 가는데 실패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에서 미국에서 직접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한 이런 뇌전증 치료제라고 하네요. 국내 최초 기업입니다. 미국 3장까지 진행해서 참 대단한 일인데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미국 식품의약품, 식품의약국 FDA 신약 판매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뭐 살펴보니까 최종 승인 여부가 올해 11월 21일 전에 나온다고 그렇죠. 하죠. 작년에 이미 청구한 상태고요. 승인될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SK 바이오팜이 우리가 보면 바이오 주식시장이 상당히 그 2019년도에 혼돈의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방송했지만 신라젠 문제라든가 또는 인보사 문제,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 여러 가지 또는 한미 약품의 문제까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바이오 기업들이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SK 바이오팜이 그 바이오 기업의 옥석 가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현재 SK 바이오팜 같은 우량한 바이오 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있는 바이오, 상당히 괜찮은 바이오 기업들도 있잖아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휘청거리고 있는 건 뭐냐면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SK 바이오팜이 어떤 턴어라운드를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국내 업체가 개발한 신약 가운데서 자력으로 이 FDA에서 임상 3상을 통과한 유일하죠. 업체는 이 세노바메이트가 유일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세요? 봤을 때는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력으로 FDA 승인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SK 바이오팜이 오랫동안 장기적 플랜으로 설립된 회사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진행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룹의 형태를 보면 SK 그룹이 이번에 그 일본 간의 무역 전쟁에서도요, SK 그룹의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는 게 뭐냐면 신소재 개발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K 그룹 차원 내에서 있잖아요. 이 바이오 시장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넘게 있잖아요. 이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그 빛을 보고 있고요. 지금 SK 그룹의 장녀죠. 장녀가 SK 바이오팜을 맡고 있다가 어쩌면 거기 근무하고 있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현재 미국 유학길에 나섰습니다. 좀 더 바이오 시장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만큼 그룹 차원 내에서도 오랫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SK그룹의 유기관리 능력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뭐 SK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씨가 원래는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신약, 이 이제 트렌드를 잘 보고서 그렇죠. 정말 유학까지 갔으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번에 신약 허가라는 거에 관련된 질병이 이 뇌전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뇌전증이 요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뇌전증 환자 수가 전체 한 6,500만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시장 구매는 한 2020년까지 한 7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노바이트가 출시됐을 때만 허가가 출시되면 연간 한 1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